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준석 대표에 관한 얘기는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될 젊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는 잘 보호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씨에 대한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준석 대표 얘기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 두 개가 너무 당 이름이 닮아서 혼동됩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하는 데는 뒤에 당자가 붙여 있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당에는 힘이 붙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간의 요새 합당 문제로 굉장히 험악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를 쭉 보면서 저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더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분이죠. 정직한 분이죠. 또 안내비라는 걸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그 하는 랩을 무료로 다 배포한 그런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코로나 때는 직접 대구의 현장에 내려가서 의사로서의 그러한 역할, 모든 거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바람직한 삶을 살고, 그 부부도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이 정치판에 와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하고 어울리지 않는 분인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확 떠버리는 바람에 정치판에 오게 됐고, 여기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로서는 그 명예회복을 굉장히 하고 싶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시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 하는 희망제작소에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좋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름다운 양보로까지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데 5%밖에 안 되는 그러한 박원순 시장에게 시장 자리를, 후보 자리를 양보한다는 거, 이건 정치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저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보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보면서 아름다운 양보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아마도 그때 박원순 시장에게 했던 양보가 잘못된 양보였나 하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과 그 양보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중간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럽니다. 했던 말이 번복이 되고 했던 말이 번복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얘기를 이 협상에 참여했던 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본인이 아니었으면 이 오세훈 시장과의 그 협상이 결렬될 뻔했겠다고, 정말 밤낮으로 본인이 너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직접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철수 대표의 말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다, 또 참모들이나 누구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또 뒤집히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 그럽니다. 이번에 협상 문제도 이런 협상단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얘기하자,
대표와 대표가 만나서 직접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스냐 노냐를 대답하라. 예스가 노가 했더니 이거는 또 무슨 일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안철수 대표답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저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저로서 정말 실망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지지하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참 하기 조심스러운 세상이구나.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잘못 얘기했다간 크게 실수하고 낭패를 보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 젊지만 얼마나 이 일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언론에 딱 나서서 자기의 소견, 정견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합당 문제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물론 나를 따르는 사람들 지켜줘야 될 일도 있고 자리도 보장해 줘야지 된다. 이준석 대표 당 이름, 당명 바꾸는 것만 못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겠다고 통 큰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대표가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구체적으로 그 양보안을 기자들에게 꺼내 보이면서까지 이만큼 다 양보하고 당 이름을 바꾸자는 것은 못한다.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명분도 없는 일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직접 나와서 대표끼리 하자. 이렇게 어려운 난제일수록 책임자가, 결정권자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토를 달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나이로 얘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나이가 벼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이를 도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준석 대표 젊은 나이에 얼마나 씩씩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젊은 대표가 정치판을 좀 갈아엎고 정치를 개혁해보겠다고 그러는 이 대표에게 직접 당당하게 나서지 않는 안철수 대표,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대표, 젊은 이준석 대표에게 부끄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러한 문제 국민들이 이제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배가 불러서 배짱 내미는 건 이것들도 다 정말 정치평론가들, 유튜버들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저는 이런 논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껌껌한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욕심 부리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 옳고 안철수 대표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